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피해자들의 삶은 철저히 부서지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회일보 박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까 피해자 보니까 보시죠. 전 재산 날리고 빚 떠안고 직장도 잃었거든요. 남들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이중 상중으로 겪은 피해자분들의 마음고생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가장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대목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는 사기를 당하고 2년 만에 민사소송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추심 절차까지도 진행했는데 부부와 계약했던 법인 임대인 측에는 잡힌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회사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성인용품을 팔던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깡통법인으로 의심되는데요.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깡통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경험도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은 신혼부부잖아요. 기댈 구제책이라는 건 없었습니까? 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부부가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무려 2년 동안이나 대출이자를 꾸역꾸역 갚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이 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서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 회생이었는데요. 부부는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선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받고 움츠러들었다고 토로합니다. 부주의했기 때문에 또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거라며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네. 나이가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란 걸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위축되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자꾸 숨게 되고 계속 사람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더라고요. 깡통 전세 뒤엔 깡통 법인이 있었군요. 자, 이렇게 피해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기범들은 정작 미약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네, 마침 어제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로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일당 모두 사기죄가 인정돼서 주범 최모 씨는 징역 8년, 공범 권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씨와 권 씨에겐 검찰 구형보다 1년 무거운 형이 내려진 건데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수백 명에게서 수백억 원대를 앗아간 범죄자인데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겁니다. 완전 불만이죠. 8년이라면 나 같아도 어디 가서 사기 쳐갖고 돈 많이 어디에다 감춰놓고 8년 선고를 받고 나온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 피해자들은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모든 돈인데. 네, 그러면 전세 사기가 임대인 혼자 저지르기는 쉽지 않은 구조기도 하고 앞서 그 부부 피해 사례에도 보면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네. 안심시켰다는 부분이 나와서 가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하도록 꼬드겨서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들 사실상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에서도 공인중개사 4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허위 매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가운데 90% 가까이 역시 과태료나 경고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까 피해자분께서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시선에 고통이 가중됐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어떻게 의심하기 쉬웠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세 사기 일당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경찰은 3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인천 건축왕을 비롯해 빌라의 신 등 18건을 조직적 사기로 의심하고 범죄단체의 조직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같은 단순 가담자도 조직범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아 단순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기죄로는 할 수 없는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도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건축왕 남씨 일당의 경우 재산이 피해 액수보다 한참 모자라서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 남 씨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늘어나긴 어려운 현실인데요. 예.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단체를 만든 목적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인데 남 씨의 경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가중 규정을 적용받아 최고형의 절반인 5년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같은 조직에서 지위와 상관없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정 최고형이 올라가진 않는 겁니다. 처벌만큼이나 지금 피해자 구제도 중요할 텐데 앞서 최기성 기자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내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합니다. 어떤 내용 담깁니까? 네,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의 우선 매수권 행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요.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공공에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셋집이 아직 낙찰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매 낙찰이 끝난 주택의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데요. 때문에 피해자들은 낙찰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낙찰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 당한 세대들한테는 아직 실효성이 없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긴 거는 여전히 똑같고요. 차라리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저희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선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네, 왜 유독 전세 사기에만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하냐는 건데요. 앞서 만난 피해자 부부는 자기들 사례와 같이 전세 사기가 이전부터 횡행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해온 끝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9년 만에 취재에 응하기로 한 이유도 최근 피해를 겪은 분들을 같은 피해자로서 응원하고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돕고 사회 전체가 심리적으로도 지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피해자분께서 9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변한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사이에 빌라왕, 또 빌라의 신이 만들어졌고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사회일보 박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